가만히 생각해보면 정국이라는 가수가 지금 그런 저스틴 비버, 해리 스타일즈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의 모자란 부분을 또 채워주면서도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를 거의 다 만족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단 음악 자체가 굉장히 팝 프렌들리한, 라디오 프렌들리한 아주 친숙함을 갖고 있고, 들었을 때 진짜 외국 사람인 줄. 여러분, K-팝 잘 나간다 이런 얘기 그거 누가 몰라 싶죠. 근데 이제 K-팝에서 K 그 글자가 떨어져 나갈 것도 같아요. K-팝의 기세가 등등한데 방탄소년단 막내 정국 빌보드 차트 핫백에 4곡을 차트인했습니다. 또 뉴진스도 잘 나간다 이런 얘기 계속 들려오는데 이제는 한국 가수가 해외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글로벌 아티스트야 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의 산업 어디까지 와 있는지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네. 우리 절친 우리 같은 X세대. 그렇죠. 저 네. 오랜 친구예요. 사실 김영대 평론가. 오랜 친구인데 이제서 불러줬다는 것에 굉장히 서운함을 금치 못했지만 저희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이렇습니다. 자로 잰 듯한 공정함으로 자, 첫 번째 출연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만은 망설였지만 오고 싶었죠. 네. BTS 정국이 첫 솔로 앨범 골든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사실 저도 여기서 2곡이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있어요. 네. 3D하고 세븐 둘 다 19금이더라고요. 노래가. 맞아요. 네. 19금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너무 당연해진 감이 있지만 네. 사실 방탄소년단이 그룹 활동의 일막을 끝내고 이제 군백기 사실상의 군백기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후에 K-팝도 위기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사실 솔로 활동은 그만 못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저만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히려 솔로의 인기의 합이 그룹의 인기를 능가할 수도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뭐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그 롤링스톤 이런 데서 어코딩 투 김영대 해서 정말 기사를 써요. 아 맞아요. 그건 네. 진짜 그건 팩트입니다. 제가 알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한류나 K-팝 붐이 낳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미국 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 있는 음악평론가가 현지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 말을 역으로 코트해서 쓰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정국 씨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탄소년단 팬 아미를 비롯해서 미국의 팝 전문가들이 솔로로 나왔을 때 가장 미국의 메인스트림 차트 우리가 흔히 탑40 차트라고 말하는 메인스트림 음악 취향에 가장 맞는 가수다. 보컬 스타일도 그렇고 창법도 그렇고 추구하는 음악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모자람도 없고 지나침도 없는 딱 그 스타일 많은 사람들이 정국이라는 멤버에게 기대했던 딱 그 스타일로 나와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뭐 빌보드 차트에서도 선전을 보여주고 있고 판매량이 첫 주에 막 현지에서만입니다. 20만 장을 넘겼고 핫백에는 사실 예전에 핫백에는 뭐 순위에 한 곡만 들어가서 난리 났었는데 9시 났었는데 뉴스에 나와요 원래. 이제 8시 뉴스. 네. 근데 탑5에 3곡이 올랐고 굉장하다. 총 4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K-팝 기록이고 당연히 K-팝 솔로 가수의 기록입니다. 저는 그 뮤직비디오만 봐도 사실 왜 좋아하는지 너무나 알겠긴 해요. 그런데 자, 영국의 음악평론지는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팝의 왕이 왕좌요를 준비를 하고 있다. 정국의 솔로 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팝의 본고장 영국, 미국 이런 나라에서 왜 정국을 이렇게까지 좋아해요? 우리가 미국 팝, 영국 팝 물론 대단하죠. 사실 시장을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한 5년 사이에 미국 팝을 뒤흔들고 있는 솔로 남자 가수. 사실 솔로 남자 가수라는 게 팝에서의 하나의 가장 정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있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스틴 비버가 있었죠. 근데 저스틴 비버 뒤에 해리 스타일즈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둘이 양분되는 시장이에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마이클 잭슨 이후에 원앤온리가 마이클 잭슨은 너무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역시 X세대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원앤온리를 생각해 보니까 딱히 없어요. 딱히 없죠. 딱히 그래서 없어요. 뭐 저스틴 비버, 저스틴 팀벌레이크 이런 가수도 있었지만 최근에 해리 스타일즈까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국이라는 가수가 지금 그런 저스틴 비버, 해리 스타일즈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의 모자란 부분을 또 채워주면서도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를 거의 다 만족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단 음악 자체가 굉장히 팝 프렌들리한, 라디오 프렌들리한 아주 친숙함을 갖고 있고 들었을 때 진짜 외국 사람인 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영어로도 하고 발음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K-팝이나 팝의 경계가 음악적으로 보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고 또 하나는 요즘 사실은 팝 음악에서 원하는 남성 아티스트의 성향이 있어요. 오, 그게 뭐죠? 네, 그게 뭐냐면 남성적이되 지나치게 마초적이지 않은. 너무 오일리하지 않을 것. 뭐 오일리하지도 않아야 네. 되고 뭐 너무 그 예전처럼 그 남성성을 내가 과시를 하면서 네. 너 여자들 나한테 반했지. 약간 이런 서사. 엄청 버클 큰 벨트하고 이두 삼두 빡빡 나오고 이런 거 하지 그러니까. 않을 것. 예. 근데 정국 씨를 보면은 사실 아시아 인종 사실 그런 어떤 성적인 매력이라든지 그런 매력을 보여줌에 있어서 아시안 남자들이 그동안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정국을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남성적이다. 하지만 이게 예전에 우리가 알던 남성성이 아니라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사실은 연약하면서 청순한 면과 강하면서 묘하게 치명적인 면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퍼포먼스를 보면은 사실은 금방 이해가 되죠. 세븐 뮤직비디오 보시면 지금 김영대 평론가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느낌이 확 오실 텐데. 그런 남자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글쎄요. 그거는 이번 생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팝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정국의 노래나 아니면 퍼포먼스를 보니까 이건 한국 가수가 되게 잘해서 해외에서 인정받는다가 아니라 그는 그냥 팝 가수다. 이게 우리가 이제는 케이팝을 바라보는 좀 그 틀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가요가 좋다. 가요가 세련됐다 그러면 팝스럽게 따라했네. 뭐 팝적이네 이런 말을 해요. 팝 느낌이 나네. 근데 지금은 왜 그 말이 맞지 않냐면 정국 씨 이번 앨범만 봐도요. 세계적인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이 함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정국이라는 아티스트에 내가 뭐 그래 곡을 하나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정국이라는 슈퍼스타를 위해 그 슈퍼스타 프로듀서들이 모인 거죠. 사실은 그 안에 수많은 유명 작곡가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해리 스타일즈가 들려주는 음악이나 정국이 들려주는 음악이 어떤 일방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대 음악이에요. 국적만 다를 뿐.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맞아요. 거구나. 정확히 같은 카테고리에 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팝을 볼 때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전국 신드롬으로 하이브 주가가 올라간다 확인해봤는데 굉장히 올라간 것 같진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잘. 네. 하이브의 주가에는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이브도 근데 사실 지금 뭐 투자한 것들이 워낙에 많죠. 사실 우리가 잘 네. BTS만 알고 있지만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외국 지금 글로벌 아이돌 프로그램이 런칭된 거 아세요? 어떤 거죠? 하이브와 지금 미국의 게펜 레코드라고 예전에 우리 건센 로지스 이런 CD 사면은 와우. 그 게펜 레코드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게펜 레코드와 하이브가 하나의 합작 그 벤처죠. 벤처를 만들고 그 안에서 글로벌 오디션을 봐서 수만 명 중에 지금 20명인가를 추렸어요. 전 세계 아이들이 다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올해 말에 하이브와 게펜 레코드가 만든 글로벌 K-팝 아이돌 그룹. 참 말이 어렵네요. 글로벌 K-팝이다. 이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K-팝이 뭐냐는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도 가능하죠. 사실은 글로벌 그룹이면 글로벌 그룹이지 K-팝은 뭐냐.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하이브가 들어갔다는 건 하이브의 기술을 아웃소싱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모든 돈이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방송의 시스템들은 미국의 것을 이용하겠다. 미국을 출발로 해서 이제 세계 것들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하이브가 1타 과외 선생님으로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의 제공자죠. 그래 IP가 우리한테 있는 건데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사실은 최근에 그 방시혁 씨하고 네. JYP 박진영 씨가 같이 인터뷰한 그 방송을 봤는데 네. 이제 우리 K-팝 스타 만드는 그 수준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야 된다. 한국 가수가 한국말로 노래하는 게 1단계라면 네. 한국 가수의 여러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한국말 영어로 같이 부르는 게 2단계. 맞아요. 3단계는 한국 가수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적을 가진 특정한 누군가가 그 나라 말로 노래 불러서 글로벌 스타가 되는 거. 이게 지금 3단계인데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는 현지화, K-팝의 현지화 모델 3단계론이죠. 지금 네. 사실 3단계로 가고 있고 근데 웃긴 거는 2단계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K-팝임을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한국 멤버가 있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근데 3단계에 가면 현지 시장을 위한 현지 가수다. 그럼 현지말로 노래 부르고 그 대중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 나라에서만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K-팝인가라고 하는 의문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결국 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주도해서 만드느냐가 K-팝임과 아님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될 거라고 보고.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흥미로운 현상이 또 생기고 있어요. 뭐냐면 한국이 만들지 않은 K-팝 그룹 오. 이것도 등장하고 있죠. 필리핀, 뭐 베트남, 중국 이런 데서 K-팝을 표방하는 K-팝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한 K-팝 아이돌 그룹이 나오고 있고요. 더 흥미로운 거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한국에서도 데뷔를 한 XG 같은 그룹은 일본 그룹이에요. 일본이 만들었고 한국의 어떤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일본이 철저하게 K-팝을 벤치마킹해서 K-팝 화된 그룹으로 만들었고 이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과 그 외 범 K-팝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 심지어는 한국 그룹을 선배님이라고 하는 이러면 재밌다. 계보가 딱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누가 선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니주도 한국에서 맞아요. 그 공연하면서 선배님들 트와이스 선배님들을 따라서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K-팝이라는 게 분명히 하나의 음악 장르는 아니지만 하나의 산업적 포맷이고 하나의 세계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안다라는 거죠. 아 저런 거는 K-팝이야. 저렇게 활동하는 건 K-팝이야. 하다못해 애교도 저런 애교는 K-팝적인 애교야. 칼군무는 K-팝이야. 칼군무는 K-팝이야. 뮤직비디오 연출도요. 최근에 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스타일을 잘 보면 뭔가 심증이 이거는 분명히 K-팝을 본 거고 K-팝을 벤치마킹 한 거다라고 저는 느껴요. 봤겠지. 비슷한 장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미장센이. 사실은 뭐 근거가 있는 게 네. 최근 몇 년 사이 한 10년 사이에 등장한 젊은 뭐 가수들, 여가수들이나 프로듀서들 보면 이들 인터뷰에서 K-팝을 언급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쵸. 요즘 뭐에서 영향을 받냐, 인스퍼레이션을 얻냐 그러면 K-팝, K-팝의 퍼포먼스와 그런 뮤직비디오 스타일,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단 일방적으로 영미팝을 한국이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시대 팝으로서 한국도 영국이나 미국에 영향을 주는 단계가 이미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10대였을 때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팝 많이 알고 이러면 좀 아는 친구야 힙해. 근데 그쵸? 이제는 쇼비디오 완전히 자키도 보고. 그렇죠. 듀란 이런 노래 좋아하고 듀란듀란 뮤직비디오 보려고 시내 요즘 시내란 표현 안 씁니다만은 거기서 카페 빌려서 그렇죠. 그 레이저 디스크 틀면은 사람들이 와갖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 감상회 이런 거 하고 감상회, 그랬잖아요. 음감회. 그쵸? 음감회. 아, 존 테일러. 근데 아. 이제는 역으로 K-팝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K-팝 많이 알면 와, 저 친구 하이파다 이런 표현을 듣게 되는데 그렇죠. 자, 뉴진스 미니 2집 겟업이 지난 8월에 빌보드 200 차트에서 1등하고 4개월 연속 차트인 상태예요. 지금 미국의 대중음악 3대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 공연도 하는데 뉴진스 처음에 데뷔했을 때 우리 무릎을 탁 쳤잖아요. 그렇죠. 이거다. 이거다. 그러니까 설명할 말을 찾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몸으로 머리로 아는 거죠. 아 이거는 새로운 시대가 그쵸? 열렸다. 그때도 김영대 평론가하고 같이 방송을 맞아요. 했는데 앞으로는 뉴진스 BC와 AD로 나뉠 거다. 저는 제가 일부러 맞히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이제 공연을 하죠. 빌보드 측에서 뉴진스에게 엄청나게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엔 공연을 뉴진스 쪽에서 오히려 이제 네. 수락을 했죠. 그 아까 이 빌보드 200에서 4개월 연속 차트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K-팝이 성공하는 방식을 보면 초반에 강력한 팬덤 위주로 팍 스포트를 쳐서 차트인을 했다가 당연히 이제 팬덤이 이걸 지지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에서 좀 빨리 빠져나오는 차트 2는 뭐 아주 빠르고 차트 아웃도 사실 빠른 이런 게 K-팝의 스타일이었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K-팝이 그동안 점해왔던 팬층의 여지팝을 끌어모으는 듯한 느낌이에요. 확장성이 엄청나네요. 네,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 확장성의 이유는 뭐 당연히 모든 우리가 지금 대중음악을 듣고 있는 이 팬들이 갖고 있는 그 추상적인 어떤
그 모던한 감수성이 있거든요.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뭔지, 어떤 스타일, 비트는 어땠으면 좋겠고, 음악 장르는 이런 게 우리가 클럽에서 잘 들어. 우리가 비주얼적으로는 이런 걸 원해. 하다못해 색도 이런 톤을 원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예를 들면 슈퍼샤이나 네. ETA를 볼 때마다 저건데? ETA. 네, 정확히 저게 지금 젊은 대중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글로벌 대중들이 취향을 떠나서 원하는 그 모던한 거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에서 그걸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롱제비티라고. 그러니까 지속성. 차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뉴진스는 사실은 그 전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던 유형의 K-팝 걸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번 그렇게 신선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스트레이키즈도 네. 컴백할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죠. 특 뮤직비디오를 보고 네. 이거는 그냥 한국 홍보 영상으로 써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서울의 야경을 그거보다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반대죠, 사실 뉴진스랑은. 그렇죠. 뉴진스는 한국적인 그러니까 케이팝적인 뉘앙스를 강조하지 않고 사람들의 보편적 감수성을 그렇죠. 자극한다면, 스트레이키즈는 케이팝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여기는 개미지옥입니다. 예, 이건 네. 뭐 그래서 마라맛이라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절대 빠져나갈 수가 네. 없는. 예, 그래서 케이팝 많이 할 수 있는, 케이팝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미학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룹이 또 스트레이키즈죠. 스트레이키즈도 빌보드 뮤직 어워드 무대에 서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솔직히 한국의 국내 대중들이 특히 뭐 남성들 같은 경우 더 그렇죠.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지? 오, 그러네요. 근데 그게 요즘 케이팝의 하나의 트렌드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잘 모르는 글로벌 케이팝 스타. 오.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네. 분명히 케이팝이라는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그 로컬 대중들은 그런 그룹이 있긴 한데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시점에 동시대에 전 세계에서는 그 그룹이 이미 몇백만 장을 파는 야. 그룹이 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시차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요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가요라는 건 가요, 유행가. 그렇죠, 유행가.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로컬에서 먼저 인기를 얻고 주변 나라들을 차츰차츰 점해가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뮤직비디오가 딱 뜨면 나보다도, 평론가인 저보다도 글로벌 팬들이 먼저 봐요. 뭐 그거는 이미 이제 그 시간 격차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취향적으로 더 아닐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세계적인 팬들, 세계 글로벌 팬들이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라고 하는 그런 로컬에 최적화된 그런 또 케이팝 그룹도 나오고 있다. 네, 유튜브에 써니님, 이 누나 왜 이렇게 아이돌 잘하심이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돌 연습생 출신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고요. 맞아요. 그 산업도 좋아하고 관계자들하고도 친하고, 맞아요. 보고 싶은 공연은 다 갑니다. 웬만하면 정말로. 그렇구나. 네. 귀찮아서 잘 안 가는데. K-팝 아이돌이, 그런데 스트레이키즈는 데뷔할 때부터 정말 응원했던 그룹인데, 이 스키즈도 마찬가지고 각 그룹들이 특정 지역에서 특히 팬덤이 큰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현지 멤버를 활용하냐 안 하냐가 가장 커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참 흥미로운 현상인데, 외국 팬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케이팝은 남의 나라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거를 그들의 음악처럼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외국 현지 멤버들의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걸그룹만, 우리가 4세대 걸그룹만 얘기를 들어봐도 뉴진스는 영어권 국가에서 확실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 쓰는 멤버들, 그렇죠. 호주라든지 뭐 이런 쪽 멤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태국에서는 거의 국빈의 수준. 당연히 리사라는 네. 멤버의 존재 때문이고, 뭐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인기가 많죠. 또 사쿠라라든지 뭐 이런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현지화 전략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나라 멤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케이팝이라는 낯설 수 있는 음악을 그들의 음악으로 인식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결국은 현지 멤버들로만 이루어진 케이팝 그룹이 나오는 그 아이디어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트와이스가 여전히 일본에서 막강한 대단하죠. 이유가 대단하죠. 있군요. 네. 이게 JYP에서도 트와이스가 해주는 몫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게 제로베이스원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재배원의 경우에는 데뷔하자마자 앨범 내자마자 밀리언셀러 가고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던데요. 네, 원래 음악 이제 그 경연 대회 출신이죠. 경연 대회라는 게 이제 사실은 프리 데뷔의 효과가 있죠. 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만들고 팬덤을 구축한 상태에서 아이돌 그룹을 딱 하고 데뷔했을 때 초반에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팍 치솟아요. 그 뒤로는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지만 제로베이스원이 딱 그런 그룹인데 데뷔 4개월 만에 2개 앨범이 연속 밀리언셀러. 사실 뭐 최초고 그리고 요즘 이제 제로베이스원을 필두로 4세대 이제 5세대로 넘어가죠. 5세대 남자 아이돌 그룹이 보여주고 있는 재밌는 변화가 있어요. 뭐예요? 네, 뭐냐면 좀 청량해지고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느낌이 온다. 네. 한빈님, 성한빈 씨 보면 그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리고 네. 라이즈 같은 그룹 들어봐도 기존의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보여줬던 남 아이돌 그룹과는 굉장히 다른 오히려 굉장히 파스텔 톤, 청량하고 청춘물을 연상시키는 그런 담백한 음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뉴진스의 영향이라고 봐요. 그러네요. 약간 그 파스텔 톤으로 그렇죠. 청순 열매 10개 맞고 나오는 느낌? 그 라이즈 멤버 일부는 원래 NCT로 데뷔하려고 맞습니다. 했다가 라이즈로 네. 다시 모인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회사가 어떤 컨셉을 그 시대에 맞게 대중들이 원하는 바에 맞게 부합하게 만들어내느냐의 차이인데 요즘 남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물론 여전히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남자 그룹들 많죠. 세계관이 복잡하거나 근데 대중들이 여기에 조금씩 실증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남자 아이돌 그룹은 항상 그렇게 취향을 타는 음악을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잔뜩 화가 나 왜 있어야 화가 났는가? 하는가? 무엇에 화가 났는가? 왜 이렇게 세계관이 웅장한가?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K-팝이 그렇게 해야지만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틈새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미 K-팝이 굉장히 글로벌해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장 취향을 탄다고 하는 남자 그룹조차도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일반 대중들을 한번 겨냥해보자. 이런 전략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역시 여지팝을 흡수하는 전략 그리고 청순해졌다. 요 두 가지가 기억에 남네요. K-팝 말고 진짜 팝스타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나오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